자, 맥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그러고 나서 좀 돌아다녀야죠. 별거 팔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딜 돌아다닐까요? 역시 이 시장을 가야 됩니다. 쇼핑. 그렇습니다. 그렇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시장을 이제 일단 밥 먹고 나서 뭘 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장을 가야 되는데 이 하노이에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그 동수원 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동수원 시장이라고 있는데 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보는 것은 참 여행에 있어서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역할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구시가 안에 그 동수원 시장 아까 그 36 스트리트 36길 거기에서도 가깝습니다. 동수원 시장이 있는데 여기 가서 굳이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요 동수원 시장이 이제 하노이 최대의 재래 시장인데 역사가 깁니다. 1889년부터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흥망성쇠가 있다가 전쟁도 겪고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하다가 지금 이제 증축이 되어서 이제 3층 규모의 대형 상설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3층이라고요? 예, 3층 규모의 건물에 있는 이게 있습니다. 3층 규모의 대형 상설 시장이 되어 있고 새로 진 것이죠.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부다페스트의 중앙 시장 그게 2층이었죠. 그런 시장과 같이 이런 건물이고 여기에 이제 식료품, 이제 생활용품, 옷, 신발, 가방, 기념품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역시 이제 여기서 협상은 필수고요. 그리고 여기도 협상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외국인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바가지를 많이 쓰겠죠. 그렇죠. 거의 모든 외국인이 다 바가지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이게 가서 보면은 후회하고 그런 것도 있죠. 한국말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 거의 기초 한국어는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저거 이렇게 더 잘해요? 예, 무슨 오빠 싸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대응을 못할 정도니까 제 혀가 얼어서 대응을 못할 정도니까 생활 한국어는 더 잘하지 않을까. 맞아요. 기억나는 게 다낭에서도 시장 갔더니 저희 엄마 보고 엄마 부르더라고요. 네. 엄마 이거 좋아. 네. 너무 잘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얼마니까 싸. 진짜 그래요. 네. 그리고 금요일부터 또 일요일까지 주말 저녁에는 이제 호안키엠 호수부터 이제 동수원 시장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야시장 항다오 거리라 그래서요. 항다오 거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다오가 이제 옷인데 항다오 파는 거리가 있어서 야시장이 있고 야시장이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아주 토속적이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 이 호안키엠 황검 호수 그 주변이니까 거기도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조명이라든가 액세서리 기념품 길거리 음식까지 다 있으니까 야시장에 주말에 야시장 가시는 것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동수원 시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6 스트리트.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좀 장인들의 그걸 쇼핑을 하면 되겠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시장 말고도 큰 마트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한국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나라의 롯데마트가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롯데마트가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롯데마트가 여기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근데 빅시마켓이라고 있는데 빅시마켓 그거 알아요. 아시죠? 그거 방콕에서 많이 갔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빅시는 이제 태국 회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시마켓이 파타야 같은 데 가면 빅시마트 큰 게 있는데 빅시마트도 있고 이제 롯데마트가 있는데 롯데마트가 장사가 훨씬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박항서 감독도 계시고 BTS도 계시고 네. 또 빅시에 들어오는 물건하고 롯데마트에 들어오는 물건의 차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베트남 분들이 롯데마트를 더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엄을 생각하고 있어서 되게 고급진 느낌이구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하노이를 대표하는 대형 마트인데 내가 특정 회사를 어디 가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두 곳 중에 한 군데를 가셔서 기념품이나 선물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념품이나 선물 뭐 사야 됩니까 그럼? 역시 베트남 하면은 커피입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커피가 정말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G7 커피라고 있어요. 네. G7 커피. G20, G7 그런 게 아니라 G7 커피라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그 G7 커피가 있는데 이 지인들에게 이렇게 그 선물로도 좋고 또 그 베트남 그 커피의 향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그런 커피가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G7 커피를 사시면은 괜찮고 비싸면 못 사는데. 예 비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뭐 5천 원짜리도 있고 3천 원짜리도 있고 작은 봉지는요. 뭐 커봤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요거 뭐 한 박스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뭐 커피도 괜찮고 저 커피 베트남 갔었을 때 커피를 사가야 된다고 또 해서 시장에서 커피 협상을 좀 했어요. 네. 되게 프리미엄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2개에 얼마 엄청 깎아서 샀는데 네. 롯데마트 가서 사다 보니까 네. 그것도 2배 비싸게 산 거였더라고요. 아 역시나 이 바가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가지 저 A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 겪으면 저는 2주 동안 제가 불면증에 시달려요.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죠. 예, 이게 무슨 글 쓰다가도 그 생각하면은 뭐 1시간 동안 화내고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마트에서 큰 마트에 가서 가격을 먼저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시장 가서 협상을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보다 저렴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 말고 또 뭐가 유명하죠? 그리고 그 쌀국수의 나라다 보니까 그 쌀국수가 이렇게 개별 낱개 포장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쌀국수 그 봉지 쌀국수 아 라면처럼? 그렇습니다. 안에 그러면 그 넣어서 먹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거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 라면식으로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면만 그 잘못 그 괜히 이상한 스프 잘못 들어가 있으면 먹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그 냄새 때문에 다 버리고 그러니까. 아 그럼 그 면만 가져가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 면 대신에 그거 면 넣어도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국 분들은 이제 그렇게 베리에이션을 두고 네.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봉지 쌀국수 이렇게 낱개 포장된 거 그거 사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코넛 오일 제품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코코넛 역시 베트남에도 코코넛이 남부지방에서 그 아무래도 아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네. 많이 납니다. 그 말레이시아도 코코넛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베트남이나 태국도 코코넛으로 유명한데 코코넛 오일이면 뭐 몸에다 바르는 피부에 좋은가요? 그렇죠. 바디 오일 제품도 있고 그 바디 크림도 있고요. 오일도 있고 그리고 립밤 뭐 이런 것들 오일 제품이 뭐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태국에서 들어온 제품들도 있고 근데 메이드 인 베트남을 사야죠. 그 베트남이니까.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호안키에모스 북쪽에 그 실크 거리가 있습니다. 실크 거리가 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실크 제품을 사는 게 좋은데 그 베트남의 전통 의상 여자분들이 입고 다니는 거 옷을 뭐 아오자이 그렇죠. 예, 예. 아오자이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아오자이도 거기서 이렇게 그 몸매에 맞춰서 구매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등급별로 또 종류별로 실크 제품을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아오자이를 정말 몸매가 좋은 그 베트남 여성이 아오자이를 입은 모습을 보면 참 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모자도 꼭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2개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네. 그 모자가 이제 예. 딱딱해가지고 어디 놓기도 불편해요. 네. 접히지도 않고. 그거는 여름에 그 자원봉사 가셔가지고 예. 자원봉사 가서 그 모자가 이제 농이라는 모자인데 네. 그 농을 쓰시고 그 나가서 자원봉사하시고 거머리도 좀 몇 대 이렇게 좀 쓰여 보시고 네. 자원봉사를 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금입니다. 그 이제 라임 소금이라 그래서 이 베트남 그 바베큐 전문점이나 뭐 해산물 식당에 가면 이게 라임 맛이 나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이하다. 소금도 이게 다 같이 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해에 가서 먹어본 그 소금하고 남미의 저 칠레에 가서 먹은 소금하고 고산 소금 이런 거 먹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나오는 소금하고 다 우리가 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그 맛이 사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라임 소금이 있는데 그 라임 소금도 이렇게 뭐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럼 브라이언 정의 소금 랭킹. 베트남 소금은 몇입니까? 소금 갑자기 예 소금 랭킹을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 베트남 소금은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럼 맛있긴 맛있구나. 맛있습니다. 소금이. 베트남 소금은 제가 3위를 줍니다. 라임 소금 그런 거 가서 하나 사오겠습니다. 1위 소금은 1위는 아니지만 네. 1위는 제가 나중에 다른 도시 할 때 나중에 꼭 말씀해 주시죠. 예, 나중에 성스러운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곧 할 건데 네. 성스러운 도시에서 나오는 소금이 가장 좋고 베트남의 라임 소금은 그 3위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모자를 그 그냥 농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농이라고 하는 그 삼각형 대나무로 만든 모자. 네. 그것도 좀 짐이 되긴 합니다. 추천하시나요?
요거는 뭐 좀 저는 기념으로 그냥 사실은 저렴하니까. 그냥 저는 사진만 찍어 왔는데 이게 왜냐 그러면 전 사고는 싶었는데 이게 많이 다녀야 되니까요 제가 이게 짐이 됩니다. 그렇죠. 짐이 돼요. 도중에 구겨지고 이러면 또 A형이 또 마음 아파하고 하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찍어 왔는데 이것도 뭐 굳이 기념품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쓰고 다니기엔 좋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쓰고 다니기에는 조금 다 쳐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 쓰고 다니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쓰고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굳이 그 알랑미 베트남 쌀 이것도 각계 포장이 있거든요. 조그만 이거 사야겠다. 300g짜리, 500g짜리, 뭐 1kg짜리 있으니까 베트남 쌀 사갖고 오셔서 뭐 조리하셔도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베트남 꿀이 괜찮습니다. 근데 오.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이렇게 가셔서 젖꿀이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베트남은 가짜로 만드는 게 돈이 더 든다라고 합니다. 가짜로 만드는 게 돈이 더 든대요. 2배 든대요. 그래서 예. 가짜로 만들 필요가 없고 베트남 꿀은 100%그 진짜 벌꿀들이 이렇게 그 꽃에서 이렇게 채집을 해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꿀이 굉장히 싸면서 이게 좋은 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니까 이거 뭐 속인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베트남 꿀은 정말 좋았고요. 전 지금도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진짜요? 집에서 먹고 있고 베트남 꿀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꿀이 아니니까 뭐 사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기를 칠래야 칠 수가 없는 사기를 칠래야 칠 수가 없는 게 베트남 꿀이고 그런데 꿀이 아닌 이상한 약재 같은 거 무슨 뭐 사양 너구리의 무슨 뭐 부분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이런 것들은 좀 사기꾼이 있으니까 그런 약재는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요즘에 뭐 약재 사와서 검사해봤더니 다 방부제더라 뭐 어떤 뭐 이런 중금속이 들어있다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런 거 빼놓고 그래서 뭐 커피 그리고 그다음에 뭐 쌀국수 소금 그리고 뭐 기념품으로서의 그 농이라고 하는 모자 그리고 뭐 베트남 꿀 정도 뭐 그 정도 사 오시면 기념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저희 팟캐스트만의 자랑 너만 몰랐던 하노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몰랐던 하노이 어떤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게 참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인데 참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도 그 남성의 이름이 있고 여성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그런 거죠. 요즘에 뭐 그런 공식을 많이 파괴하면서 이름이 지어지는데 장명이 되는데 보통 뭐 우리가 미국으로 가도 메리 하면은 이건 여성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 찰스 하면 이게 남성 이름이고 우리나라도 와서 뭐 영희 그러면 이건 여성 이름이 되는 것이고 저희 어머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은 철수시고.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이름은 여성 이름이고 이것은 남성 이름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베트남에는 그 남성 이름과 여성 이름이 나누어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구분하기 힘들겠다.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응우엔. 응우엔이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한다라고 하니까요. 1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고로 일본에는 한 2만 개 이상이 되고요. 그죠? 그 이상이 됐다라고 하니까 뭐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라는 표식이 되는데 이 베트남 성은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성으로 부르면은 더 참 뭐라 그럴까 이 구별이 너무 안 되는 것이고 서울에 와서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서 김씨를 찾는 것과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을 안 부르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도 이렇게 남성 이름인지 여성 이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고?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하나의 다 뭐라 그러죠? 하나의 방법이라 그러나요? 그런 메소돌로지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이 예를 들어서 응유엔이다. 응유엔이다 하고 그 두 번에 반이나 꽝이 들어가면 반이나 꽝이나 뜨기나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꽝 남자다. 그러면 그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응유엔 반 아니면 또는 꽝 무슨 능 이렇게 되면 응유엔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남자인 능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여자는 가운데 이름에 티 또는 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응유엔 티 능 그러면 응유엔 가문의 여성인 능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글자가 반자나 꽝자나 뭐 뜻자나 이런 게 들어가면 남성이라고 보면 되고 T자나 대부분 T가 많이 들어갑니다. T자나 또는 누자가 들어가면 여성이라고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메일이 오면 베트남에서 이메일이 오면은 우리가 미스터, 미세스, 뭐 미스 이런 거 잘못 쓰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여자인데 미스터를 쓰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남자인데 미스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베트남하고 우리가 수교를 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다 응유엔이고 다 꾸앙인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어쩔 때 미스를 써야 되는 거지 미스터를 써야 되는 건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법칙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거 아직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그래서 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자나 그런 뭐 그 꽝자나 이런 게 들어가면 남성이고 여성은 거의 98% 이상이 T나 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여성이다. 미들네임을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미들네임을 봐야 됩니다. 어떤 성을 가진 여성인 누구, 어떤 성을 가진 남성인 누구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름과 중간 이름과 끝 이름이 존재하는 게 바로 베트남의 이름입니다. 저도 사실 이름이 JJ지만 제희거든요. 어디 촬영 가기 전에 오시는 분들이 저는 여자분이 오시는 줄 알고 되게 기대하고 계시다가 네. 제가 가면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하나 더 네.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는 성씨가 몇 개 정도 요즘에 막 뭐 화산이 씨 같이 막 새로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귀화하시는 궁금하네요. 분들도 있어서. 우리나라 성씨면 네. 한 글쎄요 6,700개? 엄청 그 정도까지 안 되려나? 조금 더 쓰십시오. 더 많아요? 예, 더 많습니다. 1,000개? 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성이? 예, 핀란드에 우리가 호수 퀴즈 냈는데 거기서 좀 더 쓰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000개. 좀 더 쓰십시오. 조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많이 쓰라고 하셨어요. 팍 쓰세요. 팍 쓰세요. 4,000개. 거의 뭐 근접을 했는데 2015년도에 네. 2015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새로 생긴 성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갖고 우리나라의 성이 5,582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진짜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내가 아는 성은 한 20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한 뭐 20-30개 내외인데 네.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성씨가 많이 생겼고 와. 다문화가 되면서 생기는구나 그렇게. 예, 생겨 나가서 5,582개가 이야. 있고 네. 일본의 성씨는 뭐 공식적으로는 한 아까 제가 2만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은 10만 개의 성이 있다. 근데 10만 개면은 뭐 거의 겹치는 비율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겹칠런지 모르겠지만 같은 성 보면은 되게 반가워하겠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무슨 뭐 무라사키상이다. 근데 무라사키를 만나면 실제로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나 그거 나밖에 못 봤는데 너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에 비해서 베트남이 성이 100개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참 이게 난감무지로 소이다. 이 정도 되는 것이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만 몰랐던 한국, 너만 몰랐던 일본까지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팟캐스트의 특징이 그 뭐 가장 강점이 확장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저기 막 다니죠. 얘기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도저도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이도저도가 이제 하노이를 함께 떠나봤는데요. 네. 하노이 여행은 네. 브라이언 정 어떤 분에게 추천하는 여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그 좋아하고 가장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하노이를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 이런 분들이 하노이에 가면 그 하노이가 그 정답을 저는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겉으로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또 잘 들여다보면은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그 괴롭힘의 상처가 있지만 또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자의 여유가 또 보이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빨리 달려서 너무 빨라서 안 보일 것 같지만 또 그 사이로 은은히 보이는 어떤 미소, 혼돈의 미학을 또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양의 그 직선적인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양은 막 정돈만을 이렇게 추구를 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혼돈 속의 질서를 보여주는 도시가 저는 하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을 하고 난 후에 좀 이해를 하고 난 후에 저는 그 하노이를 정말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아픔을 극복한 그 승리자의 그런 도시고 또 그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그렇게 주는 또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베트남의 국부로 우뚝선 우리 그 호치민 아저씨, 호 아저씨, 영웅 호치민이 정말 그 삶의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빠진 분에게 그 이렇게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노이가 그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런 영웅의 힘을 얻을 것이다. 수호신의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 매너리즘에 빠졌고 삶의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분한테 저는 하노이를 추천합니다. 네, 하노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네. 제가 그 삶의 강력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노이 꼭 가볼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저는 꼭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도시 여행 브라이언과 함께 떠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네, 야, 그 아까 네. 그 저기 그 뭐 너무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그 뭐 G7 커피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커피 얘기 또 있어요? 예, 커피 얘기를 사실 제가 못해서 못해갖고 지금 뭐 이거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베트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그 2위에 그러니까 놀라웠어요. 그, 예. 커피 생산국입니다. 우리가 뭐 콜롬비아, 브라질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죠? 그 지난번에 그 핀란드 편에서는 핀란드가 그 커피 소비량 1위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JJ도 그러니까요. 놀라고. 네. 근데 베트남이 그 2위 생산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놀랐고 또 이제 뭐 JJ도 지금 많이 놀라시고 계신데 정말 상식 밖의 세계사고요. 그래서 그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그 저 남부 쪽에 있는 그 고원 도시 그 달랏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달랏이라는 도시에서 이 커피 농장이 많이 생기면서 커피가 이제 그 생산이 되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커피를 저는 잘 안 마시는 편인데 그 잠을 잘 못 자가지고요. 맥주만 드시잖아요. 네, 맥주만 주로 맥주파인데 근데 이 베트남에서는 이게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 맥주가 약간 씁쓸한 맛이에요. 약간 쓰기도 하고 씁쓸한 맛. 490이면 뭐 예. 네, 예, 씁쓸한 편인데요. 네. 근데 그래서 우유 대신에 연유를 이렇게 넣어 마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라떼가 들어가면 무슨 카페 라떼, 무슨 뭐 라떼가 그렇죠, 이제 우유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우유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잘못 먹으면은 이렇게 막 설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화장실 막 들락날락 하는데. 네. 근데 여기는 연유를 쓰기 때문에 연유는 뭐 그런 증상이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유를 넣어서 그 베트남 커피는 연유를 많이 넣는데 그래서 저는 뭐 쉽게 마셨고. 저는 이제 그 베트남에서 그 커피는 제가 사왔습니다. 그 뭐 자주 먹지는 않지만 그 연유도 하나 제가 사다 놨어요. 그래서 네. 뭐 타서 먹으려고. 그래서 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연유를 넣은 그 달달한 커피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카페 스어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연유가 밑에 이렇게 싹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으면 저을수록 그 신비스러운 색깔이 쫙 올라오거든요. 카페 스어다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맛이 독특해서 굉장히 중독성이 궁금하다. 있습니다. 네, 카페 스어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가 요 카페 스어다인데 요 카페 스어다를 저는 뭐 제가 추천드리고 되게 전 세계 물품들 다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중에 또 버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버리면 저 주세요. 네, 다음부터는 제가 그 전화를 네. 드리도록 하고 네.